안녕하세요.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류라는 말은 거꾸로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수도 역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식도에서 식도는 본래 입에 있는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항상 일방통행이에요. 밑으로 내려가기만 해야 되는데, 위장에 있는 산이 거꾸로 위로 올라와서 이 연약한 식도를 자극하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 그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위산은 위장에만 있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산이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얼마나 강산이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들은 비타민 C가 강산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일 먹었을 때 새콤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산이 강한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식초도 여러분 약산이에요. 위장의 산은 염산이거든요. 그건 정말 강한 산이에요. 웬만한 단백질은 다 녹여요. 우리가 먹은 고기 같은 거 있죠? 다 흐물흐물하게 녹일 정도로 강한 산인데, 위장에는 이렇게 벽이 있어요.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산이 위벽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게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음식이 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위벽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스트린의 자극을 받아서 염산하고 펩시노겐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위에서 분비가 되죠. 그럼 염산이 해주는 게 이제 강산이잖아요. 그 강산이 음식물을 다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그 속에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염산이 그것을 싹 소독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단백질을 좀 흐물흐물하게 녹이고 그러면서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제 소화 효소를 활성화를 시켜서 펩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1차로 소화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화가 끝나게 되면 이게 처음에 강산이 나왔던 게 이제 산이 거의 소화작용을 거치면서 산이 없어져요. 산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관이 있는데 거기가 꽉 유분이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유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위장의 음식들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게 내려가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가는 곳에 관문이 있는 것처럼 위장에서 식도로 경계되는 그 부분에도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략근 이제 그 항문에도 관략근이 있잖아요. 이게 꽉 조여주는 근육이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강산이 위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열심히 소화시킬 때 그 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 관략근이 약해지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 강한 산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류하게 되는 원인은 몇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그 관략근이 이제 식도랑 연결되어 있는 차단하는 그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느슨해져서 새게 되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위산이 많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그게 이제 거꾸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산이 많은데도 그럼 위산이 많으면 단백질이 빨리 흐물흐물해지고 얼른 소독도 되고 그래서 얼른 음식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화가 더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위로 거꾸로 역류할 그런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괴롭대요. 사람들 증상을 보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가슴이 타는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심지어 심장병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게 심장병인가 역류성 식도염인가 약을 투여해보고 일단 식도염에 쓰는 약을 투여를 해보고 그 약의 반응을 보이면 아 역류성 식도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치료 진단 방법으로 쓰기도 할 정도로 이게 아주 그 경계선이 증상으로 봐서는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또 항상 언제나 뭐 내시경을 해볼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상당히 사실은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아요. 약은 너무 좋거든요. 보통 역류성 식도염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이제 PPI라고 하는데요. 약 이름으로는 이제 뭐 라베원, 또 란스톤, 넥시움, 판토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이름을 오메프라졸
오메드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이 이제 그 위산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약들인데요. 약이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위산을 차단을 해도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통 사람들이 약국에 와서 찾으시는 거 뭐예요? 겔포스, 또 요즘에 개비스콘 뭐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PPI 위산 차단제가 아니라 그것은 위산을 희석시켜서 없애버리는 약이에요. 제산제라고 하죠. 산을 제거시키는, 산을 중화시켜버리는 약.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제산제나 PPI는요, 여러분 짧게 써야 돼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것을 자주 쓰게 되면 위산이 해주는 본래의 역할을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위산이 없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산이 소화에 필수적이라고. 위산을 자꾸 차단을 시키고 위산을 희석을 시켜버리게 되면 겉으로는 위장에 있는 음식이 일단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위는 편안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음식물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된 덩어리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위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깨끗해야 되는 십이지장은 정말 무균 상태라 해야 되는데 십이지장을 비롯해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균들이 부패를 해가지고요. 가스도 엄청 많이 차게 되고 뱃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같은 거, 또 단백질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니까 영양실조가 오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PPI 위장약을 뭐 넥시옴이라든지 판토록이라든지 저런 거 라베온 저런 약을 1년 내내 그냥 자기 먹던 약에 넣어가지고 항상 다른 약이랑 같이 언제나 드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아니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안티의 성향이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괜히 그분들 상처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이 약국에서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사람들이 들을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제 무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데 식이요법 평소에 이렇게 내가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어서 이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발하는 식이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차단을 해야 여러분 이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알약이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그런 약, 개비스콘, 뭐 겔포스 쫄쫄 빨아먹는 저런 약 가지고 이 역류성 식도염을 다스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습관이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이 위산을 분비하게 만드는가.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데요. 묽은 산이 많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산, 강산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산이 강하지를 않게 묽은 산이 분비가 돼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산을 분비해라, 더 분비해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산이 나오고 묽은 산이 그래서 넘치게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왜 묽은 산이 계속 나오느냐? 지나친 염분 제한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혈압 높은 사람들한테 안 좋다고 또 건강에 해롭다고 소금 엄격하게 많이 제한하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제한하시면 사실 소금이 옛날에 금보다 비싼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소금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가지고 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참고하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진짜 그 소금을 차단해야 되는 것은 뭐 젓갈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아이들 패스트푸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치즈, 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짠 음식이거든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만 좀 차단하면 되지 무슨 음식이든지 맹탕으로 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 끝에 붙은 Cl, 그 화학식으로 Cl 그것이 염산의 HCl의 Cl이거든요. 소금을 먹지를 않으면 위에 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질 않고 묽은 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다. 그 사실은 산이 부족한 건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산을 더 말리는 약을 먹었더라.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먹었더라, 더 먹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고혈압 약 같은 거를 너무
강하게 먹잖아요. 강하게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혈압이 한 180 정도 나오는 분인데 약으로만 해가지고 한 120, 110 정도까지 100까지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몸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이유는 전혀 모르고 일단 중풍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강력하게 혈압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의 근육을 약하게 해가지고 혈압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심장 근육만 약하게 하지를 못해요. 약이 놀랍게도요. 식도에는 관략근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략근이 벌어져요. 혈압약을 먹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내과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의사 선생님 권한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너무 소화되기 힘든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상한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억지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빵이나 떡이나 있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가공한 치즈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들을 막 먹게 되면 이 우리 몸에서 그 괴이한 음식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괴이한 음식들, 괴이한 물체를 소화시키느라고 위가 너무 많이 혹사당하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식하는 거,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너무 세게 먹고 있지 않나? 또 고지혈증약 스타틴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 것도 약 용량을 한번 조절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밤늦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소화되기 힘든 빵이나 떡 같은 것을 자주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운동을 안 하시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위가 스트레스에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정말 많이 분비가 돼요. 실험을 했는데 생쥐를 있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이제 물에 거의 빠져 죽을 정도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생쥐가 그 사력을 다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생쥐를 부검을 해보니까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 1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위장이거든요. 이 위장에 산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돼요. 그 많은 산이 여러분들 이제 넘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뭐 위도 안전하진 않겠죠. 위에도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신 분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작정이 드셨으면, 마음속에 생각이 드셨으면 오늘 제 이야기 성공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